안녕하세요. 건강지식사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이드, 건강지식사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만성질환, 바로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대의학은 당뇨병을 혈당 조절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지만 수백 년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도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 깊이 연구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오늘 저는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 선생이 직접 치료했던 사례와 함께 동의보감에 담긴 당뇨병 치료와 관리법을 현대적인 관점과 접목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당뇨병을 소갈병이라 하여 몸속 진액이 말라버려 갈증이 심하고 소변량이 많아지며 몸이 여위는 증상으로 진단했습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 조절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다스리는 동의보감의 지혜를 통해 당뇨병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허준이 만났던 소갈병 환자 최진사의 이야기.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 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로 손꼽힙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 수준을 넘어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깊이 이해한 위대한 의학자였습니다. 그의 진료 기록 속에는 당뇨병, 즉 소갈병을 앓았던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최진사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50대 초반의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잦은 연회와 과도한 음주,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을 즐겼습니다. 또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밤낮으로 과로하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최진사는 이상한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고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금세 배가 고파져 허기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소변을 자주 보느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데도 몸은 점점 여위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몸은 기력이 쇠하고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의원들은 그저 기력이 쇠한 것이라며 보약을 처방했지만 그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최진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명예허준을 찾아갔습니다. 허준은 최진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의 얼굴색과 혀의 상태, 맥박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허준은 그의 병이 맛있는 음식과 과로로 인해 비위장과 위장에 열이 쌓여 생긴 중소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허준은 최진사에게 보약을 처방하는 대신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최진사는 허준의 가르침대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름지고 육류 중심의 음식을 끊고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보리를 섞어 밥을 지어 먹고 다양한 채소와 나물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허준은 볶은 보리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는데 이는 허기를 달래고 위장의 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꾸준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최진사는 허준의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의 진액을 소모시킨다고 하여 땀을 가볍게 흘릴 정도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허주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심장과 폐에 열을 쌓이게 해 병을 악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최진사는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진사의 병은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갈증이 줄어들었고 석 달 후에는 허기가 느껴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소갈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허준이 자신의 병을 고친 것은 단순한 약제 처방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몸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준의 당뇨 치료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동의보감 속 당뇨병, 소갈병의 이해. 동의보감은 당뇨병을 소갈병이라고 부르며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바로 상소, 중소, 하소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각각 다른 장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증상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소 심장과 폐에 열이 많아져 생기는 병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피로 또는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심장의 열이 위로 올라가 폐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며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대적으로는 스트레스성 당뇨나 인슐린 분비 부족과 관련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 비장과 위장에 열이 쌓여 생기는 병입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과식, 과음 등으로 인해 위장에 열이 과도하게 쌓이면 소화 기능이 항진되어 항상 배가 고프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살은 빠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소 신장에 열이 쌓여 생기는 병입니다. 이는 노화나 과도한 성생활 또는 만성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신장의 진액이 고갈되어 나타납니다. 소변량이 많아지고 소변색이 맑으며 몸이 붓고 여위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당뇨 합병증과 유사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병으로 보지 않고 우리 몸의 진액이 소모되고 장부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치료법 또한 혈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장부의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여 몸의 균형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의보감, 당뇨 치료의 핵심, 식이요법과 운동. 동의보감은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과 운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권고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1점 식이요법 소식과 오곡의 지혜. 동의보감은 소갈병 환자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권합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가 비위비장과 위장에 열을 쌓이게 하고 이는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밥을 적게 먹고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밥을 먹을 때 식사를 천천히 하고 밥그릇에 가득 담지 않으며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오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쌀, 보리, 기장조, 콩과 같은 오곡은
우리 몸에 후천지기를 만드는 근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쌀을 볶아서 가루를 내어 먹거나 보리를 섞어 밥을 지어 먹으라고 권하는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기운을 보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보리는 성질이 차고 독이 없으며 비위의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멈추는 데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볼 때 보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점 운동 몸의 기혈을 순환시키는 지름길. 동의보감은 소갈병 환자에게 몸을 움직여 기혈 순환을 좋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혈순환을 돕는 가벼운 걷기, 발다리를 늘리는 체조, 그리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명상을 추천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의 진액을 소모시킬 수 있으므로 땀을 가볍게 흘릴 정도의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허주는 발다리를 늘리고 몸을 이완하는 활인 심방과 같은 체조를 통해 몸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법은 혈당 조절은 물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약물 치료와 현대적 활용. 동의보감에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다양한 약재와 처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기보다는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장부의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점 상소를 다스리는 약재 갈증을 멈추고 심폐의 열을 내린다. 상소는 심장과 폐의 열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므로 동의보감은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약재로는 황련, 지모, 천화분 등이 있습니다. 황련은 열을 내리는 효능이 뛰어나고 지모는 폐의 건조함을 해소하며 천화분은 진액을 생성하고 갈증을 멈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약재들을 활용한 처방으로는 생맥산이 있습니다. 생맥산은 맥문동, 인삼, 오미자로 구성되어 심장의 기를 돕고 진액을 생성하여 상소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점 중소를 다스리는 약재 위장의 열을 식히고 소화 기능을 조절한다. 중소는 비위의 열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므로 위장의 열을 식히고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약재로는 석고, 대황, 황금 등이 있습니다. 석고는 위장의 열을 맑게 하고 대황은 숙변을 제거하여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며 황금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허준이 최진사에게 처방했던 약재 또한 이와 유사한 원리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이 약재들은 위장의 열을 직접적으로 식혀 과도한 식욕을 억제하고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켜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3점 하소를 다스리는 약재 신장의 진액을 보충하고 기운을 돕는다. 하소는 신장의 진액이 고갈되어 발생하는 병이므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약재로는 숙지황, 산수유,
복령 등이 있습니다. 숙지왕은 신장의 정을 보충하고 혈을 생성하여 몸을 튼튼하게 하고, 산수유는 신장의 기운을 강화하여 소변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약재들을 활용한 처방으로는 육미지황탕이 있습니다. 육미지황탕은 숙지황, 산수유, 산약, 택사, 목단피, 복령으로 구성되어 신장의 음기를 보충하고 몸의 진액을 채워 하소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당뇨병, 동의보감의 지혜로 극복하자. 오늘 동의보감에 담긴 당뇨병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의보감은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몸의 장부와 기혈, 진액의 불균형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허준이 최진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을 잡고 증상에 맞는 약재로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동의보감의 지혜는 현대 사회의 당뇨병 관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밤 양을 줄이고 오곡을 챙겨 먹으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건강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